코로나19 재확산으로 경제 피해가 커지자 정부가 네 번째 추경안을 내놨죠.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으로 손해를 본 소상공인들에게 최대 200만 원을 지원하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디에 어떻게 지원되는지 세부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정부의 지원금 지급 소식에 소상공인들은 환영의 목소리와 함께 피해를 만회하기에는 부족하다는 목소리도 내고 있습니다. 임대료 감면처럼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건데요. 이 내용도 잠시 후에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제읽기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김대우의 경제읽기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김대우 박사 자리하셨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정부가 59년 만에 4차 추경 결정을 했습니다. 재원 중의 절반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맞춤형 재난 지원에 쓰겠다라고 문 대통령이 밝혔는데 구체적으로 좀 어디에 쓰이겠습니까? 네, 정부가 4차 추경안을 편성을 해서 국회로 돌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는데요. 현재 정부가 국회로 보낸 이 4차 추경 요구액을 보면 모두 7조 8천억 원입니다. 이것을 좀 품목별로, 종목별로 좀 나누어 보면요. 가장 많은 곳이 소상공인과 영세업자 지원, 여기에 3조 8천억 원. 그리고 이 두 번째로 많은 것이 긴급 돌봄 지원입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집에 아기들을 돌보는 와중에서 출근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가정적 피해, 여기에 대해서 2조 2천억이 배정이 되고요. 그 다음으로 많은 것은 이 긴급 고용 지원이라고 해서 특고 또는 프리랜서 이런 분들에 대해서 1조 4천억, 그다음에 네 번째 통신비 1조 원, 저소득층 지원 4천억 이렇게 해서 모두 7조 8천억 원입니다. 이번 이제 대상에서 제외된 유흥주점 등에서는 좀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도 영세업소 많다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는데 이런 목소리 좀 어떻게 들으셨어요? 예, 이제 소상공인과 이 영세업자, 영세 자영업자 지원이 3조 8천억 원인데요. 이것을 좀 그 안에서도 좀 뜯어볼 필요가 있어요. 네. 첫 번째 가장 많은 개인별로 볼 때 가장 많은 금액, 큰 덩치가 나가는 것은 이 코로나19 때문에 영업을 하지 못한 이른바 이 중대본의 판정에 따라서 집합 금지 및 영업 금지로 제한이 된 12개 업종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매출에 관계없이 최고 200만 원씩 받습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이 15만 명이고요. 그리고 집합 금지는 아니지만 영업을 제한당한 이를테면 커피점 같은 경우에 시간대에 따라서 제한을 당했다든지 이런 경우에 150만 원까지 지급을 받는데 네. 이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이 32만 명이 있습니다. 또 이 코로나19에 대해서 직접적인 정부의 통제는 없었지만 연 매출 4억 원 이하의 중소 영세 업체로서 지난해보다도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이 조금이라도 떨어졌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100만 원씩 주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방금 지적하신 대로 다 이제 포함은 됐는데 영세 중소업자들 그중에서도 12개 업종 중에서 유흥 주점 여기에 대해서는 정부가 주지 않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유흥 주점은 우리도 국민이다. 우리도 정부가 하지 말아서 영업을 하지 않았다. 왜 우리만 빼느냐. 이런 좀 볼멘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앞서서 말씀해 주신 소득이 감소한 특고 그리고 프리랜서들에게 긴급 고용 안정 지원금으로 50만 원에서 150만 원까지 추석 전에 지급이 될 예정입니다. 근데 1차에 일단 지원을 신청을 했는데 아직도 받지 못한 분들이 계셔서요. 그렇습니다. 이게 선지원, 후확인 이런 절차를 도입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특고라는 게 특수 고용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고용원인지 사용원인지 조금 애매한 이를테면 보험사 설계 모집인 같은 경우에 직접 고용이 되어 있지 않은데 사실상은 고용적 성격이 있습니다. 또 프리랜서 스스로 일감을 찾아서 일하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정부가 1차 이 재난지원금에도 100만 원을 주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그중에서 일부 뭐 상당수는 지급이 됐지만 지급이 안 된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1차에서 만약에 못 받았거나 아직 지급이 돼 있지 않다면 최고 금액을 150만 원으로 합니다. 그 대신 1차에 100만 원을 받았다든지 50만 원을 받았으면 150만 원에서 이미 받은 금액을 차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연간 총 받을 수 있는 금액이 150만 원이 되는데요. 이 경우에
지난해보다도 프리랜서나 특고인 경우에 자신의 수입이 좀 적어졌다는 것을 입증해야 되고 또 본인의 재산이 적어야 되고 또 전체 자신의 소득 75% 이내에 들어야 되는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만은 네. 우리나라 역사상 이 특고나 프리랜서에 정부가 지원하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고 상당히 획기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자, 그리고 상반기에는 7세 미만의 미취학 아동에게 40만 원을 지급했던 아동 돌봄 쿠폰인데 이번에는 초등학교 6학년까지 확대가 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지원 범위가 좀 확대가 됐으니까 금액에는 좀 변동이 있는지 궁금한데요. 그렇습니다. 저 대목이 예산이 상당히 많이 소요되는 부분인데요. 미취학 아동에 대한 돌봄, 그동안에는 7세 이하, 그러니까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40만 원씩 지급을 했었죠. 그런데 이제 초등학교 자체가 코로나19 때문에 원격 수업을 하고 학교를 가지 못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많은 주부들이나 또는 아버지들이 직접 애들을 돌보느라고 출근하지 못하거나 영업을 하지 못하는 이런 사건이 생겼거든요. 거기에 대한 이제 피해 금액으로 올 하반기에는 이 초등학교 6학년까지 그러니까 만 나이로는 12세까지 여기에 대해서 20만 원씩 지급을 하기로 했습니다. 네. 대상 폭은 크게 늘었는데 이제 1인당 지원 금액은 좀 줄어든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13세 이상 전 국민에게 통신비 2만 원씩을 지급하는 거에 대해서는 설왕설래가 있지 않습니까? 예, 이 대목이 가장 큰 이슈인데요. 지금 7조 8천억 원의 4차 추경 예산 중에서 약 9천억 원 정도가 바로 지금 말씀하신 13세 이상의 통신비에 할당이 되어 있거든요. 모든 국민에게 약 4,200만 명 이상의 국민들에게 1인당 2만 원씩 준다라는 얘기인데 정부 여당 내에서도 이를테면 이재명 경기도지사라든지 또는 정의당의 심상정 의원 같은 분들도 네. 이것이 효과가 없다. 왜 이런 것을 특히 통신업체만 도와주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고 야당에서도 이번 국회 심의 과정에서 이것은 하나의 포퓰리즘이다. 절대 응하지 못하겠다 해서 이 대목에 대해서는 앞으로 국회 심의 과정에서 상당한 논전이 예상됩니다. 네. 공은 이제 국회로 넘어갔는데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4차 추경으로 나라 빚이 7조 5천억 원가량 늘어나게 되고요. 국가 채무는 내년 953조 억 원가량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 마지노선으로 40% 그 채무 비율을 정했었는데 이걸 좀 넘기는 셈이잖아요. 무리가 없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역대 정부는 GDP에 비해서 우리나라 국가 채무가 40%를 넘어서면 안 된다. 이것을 하나의 불문율로 해왔었어요. 여기에 어떤 법적 기준이나 또 경제학적으로 40%를 넘으면 어떤 큰일이 난다. 이런 어떤 과학적 연구가 돼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관습적으로 40%를 했고 바로 지난해 우리나라 국가 채무 비율이 38%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올해 추경을 4번을 하게 되면 3번은 이미 했죠. 한 번 더 하게 되면 올 연말에는 현재 정부 구상으로는 43.9%로 올라가게 돼 있는데요. 정부가 올해 경제 성장률을 지금 플러스로 보고 있거든요. 유일하게 정부만 플러스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한국은행, KDI는 다 마이너스인데 GDP가 마이너스가 되면 국가 채무 비율은 채무액을 GDP로 나눈 것이기 때문에 분모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채무 비율은 그대로 있더라도 채무 비율은 더 높아져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약 44% 내지 45%가 될 것이다. 또 이런 속도로 나가면은 앞으로 4, 5년 후에 60%까지 올라갈 것이다 하는데 지금 성장 속도가 가파른데 뭐 이에 따른 어떤 코로나19에 따른 국가적 비상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불가피한 측면도 있습니다만 아무튼 이 돈이 잘 쓰이도록 촘촘하게 관리를 잘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43.9%는 분모가 정부 추산에 그렇습니다. 따른 것이고 예. KDI나 이런 것들에 따른다면 그렇습니다. 더 올라갈 수도 정부가 있다는 0.3% 플러스 성장할 것을 지금까지 아직도 수정하지 않고 있어요. 네. 그런데 KDI는 마이너스 1.1로 벌써 수정을 했고 한국은행은 마이너스 1.3으로 수정했습니다. 그거를 감안하면 이미 44%대 중반을 훌쩍 넘어서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가장
유심히 봐야 될 것이 골목 상권입니다. 사실상 지금 벼랑 끝에 몰려서 있어서요. 소비 심리 일단 얼어붙었고요. 꼭 네. 필요한 소비도 온라인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버티기 힘들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가장 큰 부담은 어디에 있다고 이야기를 하시나요? 그렇습니다. 요즘 그 소상인들, 영세업자들이 가장 어려운데요. 이 영세업자, 자영업자들을 상대로 직접 조사를 해본 결과가 공개가 됐는데요. 아주 압도적으로 지금 그래픽에서 보시죠. 거의 70%에 가까운 비율이 임대료 때문에 고통스럽다. 그리고 대출 이자 때문에 고통스럽다는 거는 11%. 또 그 밖에 세금, 공과금 이런 것을 지적했는데 사실 그 영세 자영업자들이 임대료에 이렇게 부담을 느끼는 것은 어느 정도 우리가 예측은 하고 느끼고는 있었습니다만 70%까지 달한다는 것은 상당히 충격적인 것이고 임대료 정책에 대해서 특히 코로나19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정부 차원에서 또는 우리 전 국민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야 할 대목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역시나 뭐 임대료가 굉장한 부담이 되실 것 같은데 사실 그 공유재산을 임차해서 그 장사를 하시는 분들도 이런 임대료 굉장히 부담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공시지과 좀 관련된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일까요? 네, 지금 자영업자들이 임대료가 높아서 영업을 하기 어렵다. 코로나 전국을 돌파하기가 어렵다라고 한결같이 지금 하소연을 하는데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우리나라의 임대료는 코로나 전국 상황에서 좀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 때문에 오르는 측면이 있어요. 방금 앵커님이 공시지가를 말씀하시는데 우리나라의 이 공유재산, 이를테면 정부가 갖고 있다거나 지자체가 갖고 있는 이런 재산은 공유자산 공시지가의 상승률에 바로 연동해서 임대료를 책정하게 돼 있거든요. 네. 그런데 정부가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시킨다는 명분으로 최근에 이 공시지가를 많이 올렸고 작년 같은 경우에 상승률이 약 15% 가까이 이르러요. 물론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그렇다 보니까 이 자영업자에 대한 임대료가 공유재산의 경우에 대폭 올라간 거예요. 또 근데 우리나라 공유재산법에 보면요. 지자체가 깎아줄 수 있는 범위를 시행령으로 제한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 초과하는 범위에서의 70%만 깎아줄 수 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실제로는 서울시에 조사를 해보니까 약 6% 내지 7%가 오른 거예요. 자, 거기다가 이제 일반 이 임대인들 같은 경우에도 공시지가에 아무래도 영향을 받으니까 그것을 세입자에게 좀 떠넘기려고 하는 이런 조짐이 있거든요. 그래서 바로 이런 대목에서 우리 지금 소상공인 영세업자가 실핏줄이고 모세혈관이다라는 관점을 생각하면 좀 여기에 대해서 좀 정책적인 차원에서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렇다면 뭐 정부나 지자체 차원에서 좀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당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우선 공유재산법 시행령상에 지자체가 깎아줄 수 있는 한도, 그러니까 5% 이상의 70%만 깎아줄 수 있는 그것을 시행령은 저 대통령령이거든요. 국무회의에서 조정을 하면 됩니다. 국회를 거치지 않아도 되고 그것을 좀 조정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 각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서 깎아줄 수 있는 폭을 높이면 일단 그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 서울 같으면 서울시설공단이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 동대문 가면 DPP, DDP 무슨 디자인 센터라든지 또 시중에 많은 지하철 시설 중에 공유재산이 많이 있어요. 아울러서 또 민간이 갖고 있는 임대료도 좀 깎아주기 위해서 정부가 소상공인 임대료, 착한 임대료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세금을 좀 깎아주면서 임대료도 깎아준다. 정책적 배려가 있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각도로 좀 검토가 돼야겠습니다. 오늘도 김대호 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